우리 사실은 이 동국사 같은 경우는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생아거든요. 이게 왜 태어났냐고 이게. 韓国人の日本日帝時代に作ったお寺はいくらかあるんですけど、これほど完璧ないい形で残ってるのは東国寺だけ。 전라북도 군산에는 식민지의 기억이 도시의 결을 따라 남아있다. 1899년 인천과 목포에 이어 개항한 군산은 호남 평야의 쌀을 실어 나르기 위한 관문으로 빠르게 재편되었다. 1900년대 초 철도와 항만이 놓이고 도시는 바둑판처럼 정방형으로 설계되었다. 계획된 항구 도시는 곧 수탈의 통로가 되었다. 같은 시기 포교를 명분으로 일본 불교 조동종 또한 조선에 대거 진출했다. 군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동국사. 그곳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로서 그 시대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군산이 그때는 개항이 되고 한 10년 정도 됐을 때니까 어수선하고 아직 체제 정비도 안 돼 있고 그럴 때인데 조동종 군산 포교소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통감부에 올렸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착착 해 나가면서 1913년에 이제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서 그때 이제 조동종 금강 선사, 말하자면 선을 위주로 하는 종파가 조동종이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조선 총독한테 올렸어요. 일본 잔재를 없애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가 최초는 아니고 클라이막스라고 보면 되고, 우리 사실은 이 동국사 같은 경우는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생아거든요. 이게 왜 태어났냐고. 이게 그때는 부시는 게 애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일자가 보인다든지 일본의 히라카나 같은 그 글자가 어디 새겨져 있으면은 망치로 가져가서 깨 부시는 사람은 그야말로 애국자고 독립운동가인데, 그래서 그때는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대문도 닫아놓고 외부인은 한 명도 출입을 못하게 해놨어요. 왜 이 절이 생겼을까? 그럼 또 역사를 뒤져봐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어. 기록도 없어. 일본 조동종에 가면 있겠지. 그래갖고 무모하게 통역도 안 드리고 조동종 그러니까 안 만나주지. 그러니까 한 30분 있으니까 무슨 책을 많은 걸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면서 여기가 당신 절이 32년도에 지킨 절이 사진이 이것도 자기들도 이게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176개를 조동종에서 지었다고 그래, 얘기를. 저를 그냥 뺏겨서 쫓겨나간 사람들도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이건 뭐냐, 이거 지금 우리가. 맨날 부시자고 하는 그 운동이 나오고, 이게 왜 생겼고, 어떻게 운영됐으면 뭔 일을 했고, 왜 이것은 없애야 된다, 아니면 보존해야 된다. 이런 분석을 누가 하냐. 일본 아오모리현 고쇼가와라시. 눈이 깊게 내리는 이 북쪽 도시에는 운상사라는 조동종 사찰이 자리하고 있다. 정갈한 목조 건물과 고요한 경내.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본의 평범한 절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은 한 스님이 머물고 있다. 国の政策ですね。国の政策と一緒になって
日本の仏教界、もちろん曹洞宗も含めてですね、一緒になって、国の政策に協力していった時代です。まあその名残が君山の東国寺とかね、あるいはさっき言ったもっぽのお寺だとか、あるいは中国にもありますよ。三浦五郎が結局は、主任だ、実行犯の主任なんですけど、いわゆる浪人って当時言ったんですけど、今で言うとそういう人あんまりいないかな。まあ右翼のテロリストたちですよね。右翼のテロリストたちをかき集めて、それでもって暗殺したんですけど、あまり表立って軍を動かすことはできないから、右翼のテロリストを集めて、そしてもってミョンソン公を暗殺すると、その時に関わったのが日本曹洞宗の武田藩士という坊さん、武田藩士。彼は有名です、韓国でも。それでね、結構曹洞宗の偉い坊さんたちの交流もありました。当時の併合に向けた人たち、韓国のですよ、イ・ワンヨンとかね、それから一新会か、一新会という会があって、親日のグループですよね。そういう一新会のと武田藩士はですね、非常に仲が良かった。これは、武田藩士は非常にある意味ですね、有能なフィクサーだったんですよね、併合に向けて。이완용 뚝이라는 곳이에요. 이 지금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은 병합 이전에 이완용이 그 국가 세금을 좀 더 정대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방법이 쌀로 세금을 내니까 그 세금을 많이 그들에게 해서 이 넓은 토지를 갯벌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을 물을 막아서 농토로 개간해 버린 거예요. 이것을 농토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한용이가 뚝을 만들고 2차로 부리농촌 옥구 농장을 만들면서 저 반대편에 또 간척이 되고 개항이 1899년이니까 개항하고 27년 정도 됐을 때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고 배로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밀물, 썰물이 있는데 썰물 때 물이 쫙 빠져나가 버리면 배를 도저히 접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밀물 때도 이렇게 큰 배가 못 들어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7년에 걸쳐서 이 접안시설, 부잔교라는 것을 5기 만들고 현재 3기가 남아 있어요. 私はまあ小学校の低学年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父親は戦争の時代の人間ですから、それでなぜ軍国主義からパッとこう民主主義というものに変えることができたのかってこう生意気な質問をしたんですね。小学校の低学年。ただ父親は返事に困って民主主義の方が楽だったからって言いましたね。でそれってそんなに簡単にですね、一億玉砕を掲げて戦争していた民族がですね、いきなり民主主義というのに切り替えることできるんだろうかってこう全く納得がいかなかったですよ。小学校の時です。小学校の時。이친호 스님은 그러면 어떻게 인연이 예, 거예요? 예. 제가 그 불교 신문사 그 한국에서 들어오고 나서 다시 중간에서 다른 일도 했었는데 같은 신문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친호 스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책을 냈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그 조동조의 전쟁이라는 이 책이죠. もともとうちらの仲間はみんな近代仏教がいわゆる日本帝国主義仏教なんですけど、それがどんなことをしていたのか、それが反省されたのかされてないのか、そういう共通のテーマを持った仲間なんですよ。ある程度まとまったんで最初書いたのが中国ですね。でその次にはやはり資料もかなり揃ってきたので韓国とこう来たわけですね。でその次には台湾をやろう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韓国にはまってしまって出ら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そういう事情です。すぐそこですから地獄へ。あ、そう見せてもらって。おお、どうぞどうぞ。ごめんなさい。はい、どうぞ。
これこれです出してください。 다사이 오사마가 사는 그 지방에 그 지옥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나 봐요. 이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今韓国でも太宰はね非常にブームなんですよね。 예. 이마 한국에서는 그 옛날부터 다사이 오사마가 좀 유명했지 않아요? この地獄絵がなかったら太宰文学はなかったって言われてる。原風景って言われてる。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다자이 오사무는 어린 시절 운상사 바로 건너편에서 자랐다. 그는 자주 이 절을 찾았고 대웅전에 걸려있던 지옥도를 바라보았다. 강렬한 색채와 고통의 형상들은 소년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다. 大人になってから太宰のね、太宰治のさ、いろいろ本を読んだりした中で、太宰治が非常に面白い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よ。彼は戦争の時代にですね、戦争を鼓舞する、戦争に国民をかきたてる、そういう作品を書かなかった非常に珍しい作家なんですよ、太宰。だから太宰の本は戦後もですね、そのまんま出版され続けてきました。ほとんどの日本の有名な作家たちはですね、戦争協力をしていたわけですね。太宰はそれをやらなかったですね。非常に珍しい。戦争の時代に大勢の作家たちがですね、戦争協力をしてですね、さあ戦争が終わりました。そうしたら彼らはどうしたかというと、180度態度を変えたんです。それでもってこれからは平和の時代だって今度つい昨日までですね、それを太宰はですね非常に怒ったんですね。で日本曹洞宗とか日本仏教会も、似たようなもんだったんです。それで、敗戦までの日本曹洞宗の代表者はですね、もちろん戦争の時代は戦争協力一生懸命やってたんですけど、終わってからですね 2,3 年間じっとこう沈黙しました。これはなぜかというと東京裁判が始まったからですね。それでも下手すれば戦犯なんですよ。それほど日本の仏教界は戦争に協力してたんです。だから黙ってたですね。 조동종이 일본의 이제 조선 침략에 앞장섰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인지. 戦闘であったかどうかはちょっと分かりませんけどもかなり侵略したことは確かですね。政策に騙されたというかおごりがあったんでしょうね日本に。だから韓国の人を救うみたいなというのは結果的に押し付け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や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ご慰問。でこれは兵隊さんたちですよね、を慰問すると元気づけるために作ったパンフレット、曹洞宗で発行したもんです、仏教やれって言ってね戦争やってるんじゃないよってね私なんかそう思うんですよ。仏教やってないんですよ先生戦争ばっかやってるんだよ、だから私は曹洞宗に選ばれるんですね。このものいっぱい持ってるから。 보이죠? 구체적으로는 뭐 지난주에 지금 어떤 일상이 있는지 어떤 그 상황인지 그 특히 통경이나 좀 멀리 그 떨어진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지금 후쿠시마 지난주가 어떤 상황인지 그 알리가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어떻게 거리가 저거 보이는 빨래도 아마 22년 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출동하려고 해서 그 안으로부터 그 자동 서반자 타고 나가려고 했죠. 그 대지진 일어나서 2개월 후쯤에 저에게 연락이 와갖고 그 한국에서 좀 안내해 주시는 분들을 찾고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 류정길 선생님을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류 선생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아는 인연이 좀 있어가지고 1년 정도 와서 한번 이것저것 뭐 연구 겸 한번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가게 됐어요. 신주쿠 쪽에. 거기서 이제 그래도 지내고 있다가 한 4개월 뒤에 3.11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너무너무 놀랬죠. 우리 정토에도 그 센다이라든가 이와떼라든가 이쪽 재난 지역을 갖다 돕는 일을 했었는데 그 돕는 일을 가서 좀 거드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조계종에서도 또 이제 와서 그 지원 활동했는데 지원 활동하는 것들을 가서 옆에서 또 거두는 일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 난 즈음에 사토 선생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그 스님이 한번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겠냐고. 이제 그 이츠요 쇼코 스님 만났는데 그러자도 조동종의 전쟁의 책을 쓰고 난 뒤에 한국과 어떻게 좀 연계를 하고 싶었는데 한국의 불교 쪽이고 불교 운동단체라고 하니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신 거죠. 동국대학교에 김호선 교수라고 있어요. 그 소개해서 이제 그 갔더니 김호선 교수님이 동국사라는 절이 있다. 동국사라는 절이 이제 그 군산에서 그 일본식 사찰로서 그나마 모양을 유지하고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자. 그리고 여기가 마침 조동종 사찰이었다. 본인이 소속돼 있는 곳에. 야, もう本当にもう完璧に日本式ですよね。でっかいです。現在の本堂は昭和初期に建立されました。屋根は入り母屋造りになっており、日本の格式ある寺院建築そのものです。調査団一行の到着を待っていた住職のチョンゴル氏。ようこそ。そしてクンサン市観光案内所のウォン・ヨングムさんが出迎えてくれました。どうぞ中に入ってください。 참사문이라는 것은 1992년에 일본 조동종 불교 종단에서 종단 명의로 일본 불교인들이 제국주의에 앞장서서 조선 총독부에 영합해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낱낱이 밝히면서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는 글이에요. 앞으로 동국사에 조동종 스님들이 교류할 그런 의향이 있으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참사문 비의 내용을 발췌해서 동국사에 갖다 세우고 진정한 용서를 빌고 참여를 한 다음에 우리 교류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문을 못 열겠다. 이렇게 자기도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일치를 봐가지고 2012년에 이준혜 스님이 이런 모금 단체를 만들었어요. 참사비 예비문 모금 단체를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일본인들의 자금으로 이 비석을 세우고 준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参下は仏教の基本であります。しかし参下ほど難しいことはありません。戦後67年経っても日本仏教界は自らの戦争方を参下をする勇気がありません。曹洞宗が三社門を発してから三社門がここに建立されるまで20年もの時間がかかったのであります。本日東国寺で除幕される三社門碑は日本仏教の良心として受け止めていただきたく心からお願いを申し上げます。式典終了後、韓国メディアの取材が一戸市に殺到しました。いろんなところで三社門の精神というのが日本の中でもまた外国でもね
それが生かされることがなかったんですよ。当時の曹洞宗の官庁名で出してますから、官庁というのはトップですよね。ところが石碑は建てちゃダメだっていう、壊して持ってこいって私言われましたから。だからね、ここがね、面白いというか変な話なんですよ。曹洞宗が作った三社門、それを碑文として東国寺に建立したわけですよね。だから三社門は曹洞宗が認めたもんなんだから、それをなぜその現場である韓国の錦寺のある東国寺に建ててはいけないのかとつながらない、これ私は理解できなかった、でもなんか偉い人は理解してるみたいですねだから曹洞宗はいまだにですね、その戦争の時代もっと極端に言えば戦争の責任なんですけど、それを心から反省していない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私は三社門碑作ることには積極的な賛成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作ってもいいと思ってました。で彼が三社門碑を作った後それからしばらくしてから私は彼の案内で東国寺様を訪問してます。でその時に見て感激しましたが、曹洞宗はその三社門を作ったことについて国内から批判を受けました。曹洞宗は一部の日本の国内からの反感があって、それを曹洞宗の宗務長という組織がありますけども、そこにまで押しかけてくる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 일본에서 혹은 조동종 내에서 이치노 스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동종 안에서도 이치노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단이라고 할까요? 이단적인 그런 존재죠. 근데 그러니까 그 정당 저기 윗사람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실제로 조동종의 그 위에 분들이 이치노 스님을 싫어했는지. うるさい存在だから嫌ってはいたと思うんですよね。でも最終的には認めざるを得ないと思ってたと思いますよ。それとその戦争というものがその日本の仏教界に与えたもう一つ大きなものはですね、結局社会活動に参加しなくなったってことですね、日本の仏教界が。ちょっと補足すると、戦争の時代は一生懸命に社会活動をやってたんですよ、日本の仏教界は。戦争に人々を駆り立てたりとか本当に一生懸命やってたんです。ところが負けたもんですから自信を失ってしまったでしょうね。だから戦後の日本仏教界は社会活動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日本の仏教は文化にですね非常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文化的な意味では日本仏教というのは価値があるんですけど、しかし仏教というのは本来は生きるための宗教なんで、社会に関わらない仏教というのは本当はないんですよね。存在しない。 원래 참사문비를 세울 때 이치레 스님하고 저하고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일본에서 모금을 해서 현금으로 세우는데 좀 동참을 하고 싶다. 받아준다면 고맙겠다고. 한 달 만에 1,000만 원을 모금해가다가 현찰로 들고 오셨더라고. 참여하는 의미로 소녀상 세우는데 보태주시오. 그렇게 해서 탄력을 받았어요. 그 이치노 스님이 그 자료를 보내주기 시작한 거는 그럼 언제부터? 만난 날부터 뭘 가져왔어요, 제가. 처음에 뭘 가져와가지고 제가 그런 걸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왔겠죠. 군산 근대역사 박물관에 기증을 했었어요. 그때는 나 속으로 서운했죠. 그래서 내가 또 이런 걸 모은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갖다 주기 시작했죠. 주로 이분이 수집하는 것은 이제 군산 관련 사진, 그 다음에 군인들이 해왔던 그 과거의 흔적들을 이제 발굴하는 거, 그 자료들이 꽤 많아요. 일본 군인들이 조선에 와서 무슨 어떻게 행패를 부렸던가 실물 자료들을 찾아서 이제 기증해주고. 예술품, 미술품 같은 건 이쪽이고, 여기 이거 다 이천혜 스님이 보내온 거네. 적자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이천혜 스님이 보내왔는데
여기 이걸 뺐기 때문에 통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일본 위안부 그 위안소에 들어갈 때 군인들한테 나눠줬던 성병 연고요. 이거 바로 들어가라고. 실물이요. 요거는 그 일본 샤쿠. 여자 앞에 갈 때는 무조건 돌격을 하라는. 돌격 있지방. 돌격이 1번이다. 비열한 게. 이게 이순희 선생님 글씨요. 나보고 사형 금지라고 딱 써서 보내자. 사형 금지. 콘돔 사형 금지라고 하고. 하여튼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진호 예수님하고 얘기할 때는 얘기를 그런 소통의 장, 시발점으로 만들자.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중에 우리 때는 당대에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출발을 동국사에서 했노라 하는 것을 점이라도 하나 찍자 하는 의미에서 그 스님하고 사실은 이 손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손을 맞잡은 종걸과 이치노해 스님은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 불교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함께 성찰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는 쉽게 마련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단순한 수행자를 넘어 역사를 기록하는 연구자였고 자료를 모으는 수집가였으며 과거를 직시하려는 실천가였다. 그들의 시선은 한일 관계에만 머물지 않았다.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상처, 남경 학살과 같은 비극에 대해서도 함께 아파하고 분노했다. 두 스님은 함께 그 자리에 섰다. 바람이 지나가고 낡은 비석 위의 글자가 햇빛에 드러났다. 말은 필요 없었다. 짧은 합장과 깊은 묵념. 그러나 그 침묵은 어떤 언어보다도 분명했다. 과거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수행의 길이었다. 안녕하십니까. ここにねボタンがあるんですけど、ここを押すとこっちはハング、これいるもん。 한글 누르고 얘기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글을 押しておはようございます。 めちゃくちゃ悲しいですね。来年は生まれ変わってね、もっといっぱいたくさん飲みたい。 내년엔 더 많이 마시고 싶습니다. 야, 너. 건배, 건배. 네. 쓰자. 그날의 만남 이후 예기치 못한 팬데믹이 세상을 덮쳤다. 코로나로 인해 종걸과 이치노해 스님은 다시 만날 수 없었다. 동국사를 새롭게 일으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았던 종걸 스님도 이제 그곳을 떠나 있었다. 함께 걷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보였다. (2005년에) 9월에 와가지고 2020년 12월에
까지 동국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제 우리 조계종의 법은 4년 단위로 이렇게 옮겨 다니게 돼 있어요. 좀 쉬려고 군산을 떠나서 경상도 어느 모 사찰에서 좀 수행하면서 머물고 있었는데 용천사 그 토지주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군산으로 갑시다. 집과 저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새로 불상하는 건물을 짓는 용천사 자리예요. 이 절터는 옛 문헌에 의하면은 고려 시대에 용천사란 절이 있었던 곳인데 폐사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좋은 인연으로 여기다 이게 저를 복원을 하게 됐어요. 과연 저 사람이 나를 뭘 믿고 저렇게 주냐. 분명히 교회 집사님인데 불교 신도가 그랬으면 아이고 보살님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아니 기독교인이고 교회 집사님이신데 전 가족이 다 교회를 이러이러 가는 이유가 있는데 이해가 불가요. 팬데믹이 이어지던 날들, 운상사의 풍경은 변함없었다. 그러나 그곳에 있어야 할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치노의 스님은 조용히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皆様こんにちは。ただいまより故一戸総講師を偲ぶ会を開催いたします。総統師としては私はとても恥ずかしい思いでしたが、それから一戸さんとのお付き合いは堂々というか、何か困ったら電話をするという関係になりました。 지난 10년간 이천우 스님과 제가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만 두 가지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불교인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참회가 삶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저한테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지난번 원쇼지 방문 때는 돌아가실 것을 예측하시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운소지에 있는 지옥도 그림 중에서 꽃길이 쭉 나와 있는 태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말이야, 저기 있는 저 벚꽃길을 따라서 저쪽으로 가는 거야.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천 예수님은 인멸하셔서 더 좋은 곳으로 깨달음의 나라로 가셨습니다만은 그 유지를 받들어서 저는 앞으로 한일 불교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연구하는데 한 몫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彼のさっき言った正義感というかね、正義感というか、私はやってることは正しいと思ってたし、彼の、非常にそういうところに似たところがあったので、やっぱりいけないことはいけないし、いいことはいいことという、悪いことは直しましょうという彼の趣旨、悪いことは認めて直せばいいという彼の言い方は私は共感してたので、生き方は好きでしたね。 근데 이 스님은 철저하게 부처에겐 국가가 있을 수 없다.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일단 어느 나라이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 갖다가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참여해야 될 일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참여할 필요 없다고 말할 때까지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우파 사람이나 보통 사람은 게다가 좀 저도 좀 다른 스님들도 이천 스님을 보고 좌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뭐 이천 스님이 믿고 계셨던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전체적으로 무슨 어떤 입장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뭐 자기가 믿으시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하셨다. 그런 식으로. 그거 바로 문사스죠. 문사스. 아까 말씀드린 문사스. 문사스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셨던 분이시라고 생각하죠. 사람의 목숨이 무한대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져 있잖아요. 이천 예수님하고 그런 사업들 이 교류를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정말로 운명적으로 만났고 성격도 하나도 틀리고 똑같았어요. 만나는 순간부터 그냥 바로 그냥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것도 그냥 말도 재밌게 하거든. 만나보니까 전생에 불교는 전생을 믿는 전생에 내가 당신의 마누라였다는 거야. 그만큼 친근감을 느꼈다는 것이지. 연세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셔서 안타까운데 정말 10년만 더 사셨으면 근대 역사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 가버리셨으니까 내가 그분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했던 그런 일들을 손을 놓지 않고 나도 죽는 날까지 그분의 의지를 받들어서 그런 사업을 좀 이어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상이 세상과 맞지 않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먼 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지하는 소리를 들으니 그 또한 즐겁지 않겠느냐. 나는 생각지도 못한 먼 곳의 사람이고 싶다. 종골 스님의 동지이고 싶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